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올해가 오늘 포함해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그러게. 이 시간이면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죠. 이 선거구 획정 해를 넘기겠죠? 뭐 내일까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이건 무책임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이게 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많이 만나서 이제 협상도 하고 했지만 이른바 단판이라고 해서 여야 지도부가 또 여러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은 단판인데 단판이 안 됐죠. 네. 더군다나 그러면서 지금 해를 넘기는 상황까지 오게 됐고, 그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른바 입법 비상사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 거기까지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바로 이제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이냐. 일단 현재 상태로 본다면 선관위가 뭐 1월 8일 정도까지는 일단 예비 후보자들 또 현재랑 똑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일단 단속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뒀고 한 일주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정의화 의장으로서도 뭐 비상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직권상정 준비를 실질적인 쪽으로 이제 내일 자정이 지나면 준비를 해나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강 교수님 네. 시계힐을 보니까요. 네. 28시간, 28시간 30여 분 있으면 네. 법적으로는 아무리 선관위가 단속 안 하고 좀 융통성을 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거죠. 그렇죠. 선거가 다 없어지는 거고 네. 사실상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한 1,000여 명 아마 이제 후보 등록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이 좀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다 무효화가 되고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을 임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즉 법적으로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국민 여러분들의 청취자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사실은 이렇게 국회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정치하게 서로 간에 합의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국민들도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매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물갈이 보다 좀 능력 있고 효율적인 국회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 결국은 기존에 정치하던 분들만 유리해지는 국면이거든요. 너무 제가 정치적으로만 또는 전술적으로만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네. 국민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 촉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들의 소위 기성 정치인들의 소위 말하는 암묵적인 카르텔, 암묵적인 담합 행위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좌시하면 안 되겠구나. 또 뭐라고 할까 비판 또는 이제 혼내켜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권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메뉴를 줄이는 행위다. 화를 낼 만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토해달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군요. 예, 신진 인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른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네. 그 사태 때 많은 여야를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불법 행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리고 어떤 정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이 그때 있었는데 이러한 여야가 지금 이제 선거구 문제를 확정짓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엄격하게 법적인 잣대로 보면 네. 이게 큰 틀에서의 어떤 정말 이 나라를 움직이는 큰 틀 중에 이런 것을 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피부로 우리가 딱 못 느끼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서의 법을 지키는 행위와 이렇게 정말 큰 근간을 이루는 법을 지키는 행위 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또 중요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1월 초순경에라도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 청와대 압박도 있잖아요. 연내 쟁점 법안 좀 통과시켜주라. 했는데 그것도 해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직권상정을 하든가 본회의에서 가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국회의장이 올린다 치고 직권상정을. 네, 국회의장의 지금까지 어떤 워딩만 정말 정리해서 보면 선거법만 올리겠다는 의지는 좀 정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선거법도 엄밀히 말하면 게임의 룰의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당의 게임의 룰의 측면이 있고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로는 선거법은 합의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게임의 룰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 국면은 거기다가 청와대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노동관계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관련된 법안들을 같이 통과시켜달라. 아니면 좀 더 강하게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선거법을 마지막에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정의화 의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인데요. 지금까지 정의화 의장은 어쨌든 입법권의 자존심을 좀 지키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 내지는 합의되면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정도 입장을 밝히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선거법만 통과시킨다고 해도 사실은 좀 다행인 국면이고 이것도 만약에 또 직권상정으로라도 또 통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정만 되는 것이지 통과 문제는 그렇습니다. 또 통과의 문제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최근에 보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전문가들 자문을 받은 결과를 또 내놨잖아요. 네. 전문가들한테 이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동관계법이나 경제활성화법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이건 뭐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 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이런 등등으로 본다면 정 의장이 그 노동관계법이나 경제활성화법 등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부분은 뭐 본인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야 간에 정말 연초에 극적인 타협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정의화 의장으로서는 그 직권상정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금 준비해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3부가 끝나가는데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 이게 좀 낯선 사자성어인데 많이 안 쓰죠. 내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로 인해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소 국장님 동의하세요? 저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군주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 교수신문에서 계속 이걸 발표를 해왔지만 사실 전반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규정하는 이런 사자성어를 계속 해왔지. 이번 같은 경우는 군주라는 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인 그러한 이른바 그렇죠. 그런 무능과 무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좀 더 저는 큰 틀에서 교수들이 이러한 사자성어를 뽑은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정치권, 사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그 속에는 이제 대통령의 책임도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좀 큰 틀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강 교수님은 교수사회 일원이시니까 동의하십니까? Yes, no. 동의합니다. 네, 저 3부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 4부에서 더 뜨거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두 분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두 분한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저도 어제 2학기 성적 처리 마감했는데요. 2015년 국회 학점을 주신다면요? 저는 뭐 한 C+ 정도? C+. 예. 왜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른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는 몸싸움 같은 거 이렇게 막 날치기 어쨌건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더디었지만 어쨌건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타협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국회 선진화법이란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건 문화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이제 이른바 이제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과연 그만큼 강해졌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제 발의는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비율 같은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못 미친다거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야 지도부가 어떤 자율성을 갖고 만들어가는 이런 문화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내홍에 계속 시달리고
여당은 여당대로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정치 리더십이 한마디로 실종됐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상당히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은 좀 후한 교수님이신지 네, 박한 교수님이신지. 저는 저렇게 C- 주시면 재수강할 C 플러스. 예. 절대 요즘에는 학생들이 재수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에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제 C+는 좀 너무 주면은 재수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B뿔이나 A-를 줘서 이제 그만 들어와도 된다. 다시 국회에 들어오지 말고 오히려 국민의 마음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이거 재수강 못하게 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B구만요. 그렇죠. 국회에 다시 들어가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민심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얼핏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은 국회가 너무 정치가 없어요. 합의해서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으로 힘으로만 싸우고 있습니다. 네. 여야도 마찬가지고 여당 내의 정치 권력 관계도 마찬가지고 야당 내의 정치 권력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합의를 해서 뭔가 생산을 해내는 관계가 없다란 말이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외면되는 또 정치 속에서 피해는 또 다시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합의해내지 못한 사실은 사실상의 낙제인 F를 주고 싶은데 재수강이 두려워서 B뿔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이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개명 더불어민주당. 자, 이름은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뀌면 내용이 바뀔지 궁금한데요. 이 야당의 내홍 수습될까요? 소국장님. 이름을 바꾼 좀 효과가 있을까요? 뭐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죠, 지금. 네. 뭐 보통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바로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이런 흐름과 같이 가야 이름을 바꾼 효과도 배가 되고 정말 홍보 효과를 보는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지금 현 단계에서 내홍이 수습될 것인가라고 전망하기조차 사실은 어려운 아직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동교동계의 움직임 그리고 수도권 김한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 움직임을 본다면 1월 10일에서 15일 그 정도까지는 가봐야 어떤 판단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굉장히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여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이 수습되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아직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고 오히려 더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높다. 예, 1월 중순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강 교수님은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조금 다른 게 생각보다는 이탈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의외로. 생각합니다. 예, 의외로. 지금 나오신 분들이 이제 뭐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하고 몇 명 거론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이상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탈당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 내부가 좀 오히려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 어떤 의미로 보면. 물론 동교동계 탈당 여부라든지 이런 것 몇 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과거에 생각보다 굉장히 출렁거리던 모습에서 좀 잦아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그 이름 바꾼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와 연합이 빠졌습니다. 네. 이제 연합이 빠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원래 거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혁신위가 처음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는 정체성을 강화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사실 연합군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DJP 연합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연합인데 글자 그대로 여기와 여기는 이질적이라서 연합한 건데 이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할 때 사실상 연합은 뗄 것이라고 예측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뗐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새정치를 이제 뺀 거죠. 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 이름 갖고 뭐 희화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 당의 어떤 존중감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미를 살려낼 수 있겠는가?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 걸맞게 더불어서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행보가 돼야 되는데 이름만 바꾼다면 이게 또 다른 실망으로 이어지면 야권 지지자 전체한테 사실은 굉장히 실망감 줄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그때 뭐 한창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연합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더불어라는 단어와 현재 문재인 대표가 가고 있는 행보가 일치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강하게 어떤 작더라도 우리끼리 간다. 뭐 이런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더불어라는 부분은 나와 너 우리가 함께 간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딱
지금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름과 현재 행보가 맞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하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 과연 더불어민주당 하면 약칭을 무엇으로 할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민당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런 건 어떨까 싶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인데, 그러니까 영어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네. 위드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을 그러면 위민당 예를 들면 민을 위한다라고 그리고 약칭으로 민주당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하나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뭐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듣던 사자성어도 떠오르네요. 위민 이천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름 뭐 의미도 괜찮고. 네, 제가 알기로 이미 등록했어요. 영문 이름을. 왜요? 더 민주 파티인가 뭐 이렇게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크라시 파티. 네, 더불어를 다 살리지 않고 그냥 더루 DHE 더루 그걸로 살린 것 같더라고요. 반사로. 네. 자, 이제 이거 여쭤볼게요. 아까 두 분 의견이 약간 미묘하게 다르신 게 1월 중순까지 탈당 지켜봐야 한다. 더 갈 수 있다. 탈당은 그 문병호 의원이 얘기했던 원내 교섭단체 수준 20, 30석은 안 될 것 같다. 강 교수님 입장이 좀 다르신데 지금 제일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호남 민심이잖아요. 결국은. 광주 지금 8석 의원 중에 과반 이상 이탈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호남 향후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호남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일단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미 호남 민심은 뭐 안철수 의원 쪽으로 쏠렸다? 예, 올마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단지 이제 이른바 호남에 머물 것이냐 그 한계가 그것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에 또 호남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북상할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서 우연히 앞자리에 이제 그 호남 출신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식사하면서 굉장히 그 안철수 의원의 건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자 얼마 전에 했던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참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상당 부분의 그런 그 호남 민심의 흐름들이 이미 수도권을 북상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문제는 이게 숫자도 물론 숫자죠. 그 이제 김한길, 박지원 이런 의원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현역 의원들 평가 컷오프가 뭐 1월 20일 전후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이게 뭐 엄청난 얼마나 바람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교섭단체나 교섭단체 구성에 가까운 정도까지는 의원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 정도 폭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소 국장님 말씀은 수도권 이 호남 출신 민심에서도 강철수의 변신은 무죄. 혹은 반응이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강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이제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좀 물이 좀 출렁출렁 걸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국면은 약간 좀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이제 1월 10일 전후로 아마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교동계의 움직임은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무시할 수 없냐면 지난 4.29 재보선 때 문재인 대표가 사실 책임을 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교동계가 돕지 않아갖고 관악을 선거에 굉장히 곤욕스러워했거든요. 그래서 동교동계에 직접 가서 러브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동교동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남 민심의 반영이죠. 물론 그분 개개인들은 굉장히 이제 과거에 어떤 시대를 주름잡던 분들이시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사실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 호남의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좀 반증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의원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에 사실 약간 회의적인 이유는 사실 저는 이 의원 숫자를 굳이 말하면 시장 점유율 정도로 표현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그만큼 될 것이냐. 근데 그러려면 좋은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력이 그만큼 될 것이냐. 소위 좋은 후보군이 그만큼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입니다. 새정치를 정책과 노선으로 말하긴 참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물과 행보로 말해야 될 텐데요. 새 인물과 새로운 행보. 그래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갈수록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안철수 신당의 초기 돌풍에 비하면 조정 국면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자, 지금 보세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고 1월 20일에 컷오프도 나오지만 결국은 1월 한 중순까지 얼마나 더 이탈할까? 그리고 어디서 멈출까? 이걸 고민하는데 1월이 되면 안철수 신당은 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이제 1월 10일 날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을 하지 않습니까? 1월 10일 날 발족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동교동계 또 1월 15일 전후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흐름을 보면 천정배 신당이라든지 박주선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라든지
박준영 전 지사가 추진하는 이런 새로운 네. 모습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2월 15일까지 교섭단체 구성돼야 국고지원이 그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월 8일이 설날인데 그러니까 1월 한 10일, 15일에서 2월 8일 설날 전까지 그러니까 1월 중하순이겠죠. 네. 요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아하.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이탈도 이탈이고 지금 각계각진하는 이런 다양한 흐름들을 결국은 하나로 모아가는 작업이 그때부터 서서히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요. 여기 안철수 의원의 관건은 뭐 본인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들을 포괄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만 얼마나 이른바 새정치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느냐. 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신년 들어서면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거고 그것에서 얼마나 안철수 의원이 내용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신당이 더욱더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그냥 기존의 의원들 낙수 정도로 끌고 가는 안정적인 쪽으로 머물 거냐 그게 결정이 되겠죠. 강 교수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안철수 신당하고 천정배 신당하고 다 호남 기반으로 갔는데 약간 미묘해요 입장이. 네.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제 네. 당명 개정 전입니다. 네, 네. 연대는 절대 없다. 네. 근데 천정배 의원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뀐다면 네. 손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천정배 신당은 안철수 신당으로 합쳐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네. 요거 좀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천정배 의원이 동교동계 그러니까 즉 그 과거에 본인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창당했던 과거지사를 지금 갑자기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동교동계 한 축으로 동교동계의 탈당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천정배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두 가지 포커스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안철수,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의원 사이의 헤게모니 싸움, 즉 주도권의 싸움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과거지사를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는 건 동교동계를 달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헤게모니, 즉 야권 내에서도 또 분열된 내에서도 재편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도 약간 그 부분에서 입장 변화가 있는 게 전에는 이제 절대 없다는 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나중에 창당 저기하거나 당원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여지를 좀 두는 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제 내년이 되면 2016년입니다. 내년 수요일에 다시 내년도의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